행복한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된 겨울공부 오진규입니다. 그럼 또 이 책의 저를 소개하자면 임백준이라는 사람이고요. 삼성, SDS 뭐 이런 외국 기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일단 삼성전자 상무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강사 뭐 방송 활동도 좀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저서로는 이 책 말고 다른 이런 프로그래머 관련된 책을 좀 내셨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실 때 첫 회사인 루스트 테크놀로지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회사의 실수로 비자에 문제가 생겨요. 비자의 기간이 다 돼가지고 잠깐 회사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만둘 때가 있었을 때 그때 쓰셨다고 해요. 이 책 이름을 보면은 행복한 프로그래밍인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가 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분은 이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에 중점을 두고 궁금해가지고 따랑따랑거려서 중점적으로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그 프로그래밍의 미학 그리고 이런 소프트한 내용들로 책을 쓰셨고요. 그래서 뭐 컴퓨터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긴 했었어요. 목차로는 이렇게 크게 1장부터 4장까지 있고요. 알고리즘 각 장마다 이제 작은 이제 소제목들이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컴퓨터의 근본적인 기본 내용하고 알고리즘, 로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일화들로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가져야 할 역량 이런 거를 무협지 내용을 토대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알고리즘에 대한 일화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자, 아까 이거 이사님하고 수학님한테 적어보셨었는데 모든 로직은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모든 미래는 프로그래머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 진정 행복한 프로그래머만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뭔가 멋있어서 뭔가 멋있어서? 벌써까지 프로그래머인데요. 합장이 나오는데 이 책의 대부분인 이 알고리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기서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실생활에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출퇴근할 때 버스나 뭐 지하철 다양한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버스를 타고 전철을 갈아타고 아니면 그냥 버스만 타고 오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용이나 출퇴근 시간, 교통상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서 최선의 경로를 선택해서 오시는 것처럼 오시는데 이런 것도 알고리즘이다. 실생활에서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에서의 화장실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 화장실이 이렇게 2개 달려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이유는 되게 화장실에 다 써야지만 화장실 교체를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앞사람이 화장실에 다 썼는데 제가 들어가서 모르고 볼일을 봤을 때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아예 화장실을 하나 더 두자라는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유추를 해서 이렇게 화장실 2개를 놨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은 화장실가 적은 것보다 많은 걸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줄어들다가 내 앞사람이 예쁘게 좀 쓰는 사람이다. 2개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또 제가 들어갔을 때 화장실 없고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짤 때도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상사가 또 발생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전체적인 논리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나 알고리즘을 이제 작성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를 긴장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SFC가 4개씩 있던데 뒤에. 뒤에 2개씩 쌓여주셨어. 다음은 블록버스터 해킹하기라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3장 알고리즘과 해킹의 세계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예요. 블록버스터는 저번에 부장님이 한번 제가요. 그 교육 얘가 얘네가 넷플릭스 때문에 망했다. 나인 걸로. 넷플릭스가 나오고 나서 망했다라는 내용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블록버스터에서 이제 블록버스터는 미국의 비디오 게임 비디오나 그게 게임, 저거예요? 네. 몰랐네. 네. 대여해주는 체인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DVD를 빌리려면은 고객 카드가 필요한데 이제 제가 원하는 DVD랑 이제 고객 카드 이걸 점원한테 주면은 점원은 이 고객 카드를 보고 컴퓨터의 내용을 환자 내역이 환자 내역 고객 카드를 읽어서 이제 컴퓨터 화면에 표시시킨 다음에 이제 그 필요사항과 이제 돈을 지불받고 그리고 비디오를 대여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반납은 이제 길가에 놓여져 있는 반납함이나 이제 보면 블록버스터에서 체인점들은 중앙 컴퓨터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모든 체인점에 벌금 내고 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벌금은 아무 체인점에서 낼 수도 있는데 이 벌금을 영원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벌금을 부과한 체인점 뿐이고 고객이 체인점 A에서 부과한 벌금을 체인점 B에서 내는 경우에는 B의 점원이 A의 점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 돈을 받았음을 확인해 주면 이제 A의 점원이 자기가 체인점 1컴퓨터를 통해서 벌금 자료를 영재손 남지 않아? 그리고 각 체인점은 고유한 체인 번호를 가지고 있다. B의 점원이 A 점원에게 전화를 할 때 필요한 정보는 회원카드에 적힌 고객 번호와 체인 번호이다. 이렇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 벌금 잔액을 영원으로 만들려면은 고객 번호랑 이 체인 번호가 필요한데 이 고객 번호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고 이 체인 번호는 그 해당 체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은 영수증 뒤에 적혀 있어요. 영수증에 적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두 개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만약에 A 점원에 제가 벌금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B 지점에 이제 점원인 척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야, 너네 지점에 어떤 고객이 있는데 벌금을 여기서 내겠다. 그러면은 저는 고객 정보랑 고객 카드 제 거랑 이제 거기 가서 물건을 사서 영수증을 갖고 있다면 두 개 다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연기만 하면은 이제 제 벌금을 없앨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일화에서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오용이 되는 상황을 좀 보여준 일화예요. 네. 다음에는 이 부품 초기의 내용을 좀 말하는 굉장히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온도차 너무 심하다. 이 부분이 프로그래머가 가져야 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협지 얘기예요. 무협지. 내용 얘기해드리자면 아주 오래된 옛날에 냉혈 동마라는 특공의 보수가 나타나서 평화롭던 무림을 뒤흔든 얘기예요. 뭐 갑자기 이 냉혈 동마랑 이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싸움을 해요. 근데 이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무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무학대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박. 냉혈동마가 이기고 얘 죽어요. 대박. 진짜 이 유지신 이 무학대사가 전체적인 이 고수들의 대표하는 사람인데 진짜로. 네, 죽어버리니까 이 유지신하고 이 강철이 복수하려고 오. 그 우리 수련하자 했는데 얘는 난 내공이 더 중요하다. 근데 강철은 외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둘 다 찢어져요. 그래서 각자 얘는 내공을 위주로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호흡법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공을 죽여요. 이 책이 이게 나왔네. 네, 이게 나와요. 읽기 싫으면 읽지 말라 돼. 무협지에 관심 없으면 진짜 싫어.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이 강철혁은 나는 외공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고수들 찾아가서 맨날 싸워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없는 날에는 뭐 돌멩이나 뭐 이런 거 들고 자기 피부 막 밀고 한국가를 막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10년 뒤에 봤다. 유지신 무학대사 이제 뛰어넘는 내공 가지고 있고 강철혁은 동강불기에 자신의 경지에 올라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 유지신하고 냉혈동마가 먼저 싸우게 되는데 아, 대교는 또 다른 사람이었어. 아니 이 냉혈동마는 이 기술이를 네, 이제 가지고. 국가위원회를 제가 가르쳐. 근데 이 냉혈동마는 얘 처음 보고 이제 그다음 보고 내공이 무학대에서 뛰어넘는 내공이었잖아요. 내공이 대단하다. 생각해서 싸우는데 얘 외공이 이렇게 약해. 외공 위주로 이제 막 싸우니까 얘 죽어요. 먼저 죽어요. 결국에는 못 이기고. 또 강철혁도 마찬가지로 얘 죽었다는 소식 듣고 또 화나가지고 이번에 얘랑 싸워요. 근데 이제 얘네 외공이 세니까 얘가 약간 얘 냉혈동마가 두려움을 떨다가 하루 이틀 싸우다 보니까 얘는 또 내공이 약하네? 내공 위주로 이제 약점을 공략해서 싸우다가 네 죽어요. 강철혁도 죽어요. 결국에 못 이기고 복수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으로 보면은 이 유지신은 수학적 기초나 이제 추상적인 알고리즘 분석에는 강했지만 이제 언어는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이 강철혁은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습득을 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 같은 이러한 수학적 지식 이런 거를 잘 습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는 한쪽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러한 냉혈동마 이 두 개 다 잘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죠. 대결동만 두 개 다 잘하는 사람. 네 맞아요. 이름이 왜 저래? 모르겠어요. 유영씨가 다 그래가지고 차가운 피를. 프로그래머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도 부족함이 없는 균형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나서 공부할 때 냉혈동마가 되어야 돼. 죽지 않으면 둘 다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나는 냉혈동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거의 일화나 이런 재밌는 무협지 같은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문적인 이런 언어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잘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간 이런 이런 내용도 좀 냉혈동마에서 비트코인 거지? 진짜에서 좀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좀 저희 관심이 있으시거나 컴퓨터에 보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에 맞췄더니 정신이 나왔어. 진짜